자,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회사의 투명한 고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미국 사회의 건강한 모습,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예를 들면 승진 고가에 있어서 투명하기 때문에 능력 있으면 승진이 빠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역으로 능력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시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부정적이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컵에 물이 반이 있잖아요. 반이 있는데 물이 반이나 남았어. 이 반으로 뭘 해볼까? 이게 되게 긍정적인 생각인데,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떻게 반밖에 안 남았어. 난 이제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건데, 한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가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한국 사람들과 모여 살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같은 한국인들끼리 모여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같은 한국인이 끼리 모여 살 때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회의 문화를 빨리 습득하고 미국인과 섞여 살면서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됐을 때 미국에서 더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 미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에 계속 부정적인 것들만,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부정적인 생각들을 쉐어하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되면서, 그래서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룹들, 한인 학생회, 동네 한인 모임 가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친구들과 섞여 살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섞여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그게 되게 공포스러울지 몰라도 그게 롱텀으로 보면 좋아요. 자, 일단 이분이 생각하시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일단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자, 저는 지금 미국 회사의 인사 시스템에서 좋은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그걸 보자마자 역으로 능력이 없다면 참 무서울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본 글, 자, 이게 문제예요. 장담하는데 이 다른 사이트라고 하면은 한글로 된 사이트입니다. 자, 한국의 뉴스, 한국의 블로그, 한국의 개인 방송,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잘 나가고 미국 사회에서 잘 적응한 사람들은 한글로 된 그런 거에 잘 뭔가 글을 남기지 않아요. 일단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한국에 잘 안 돌아갑니다. 제 주위 사람들만 해도, 주위 한인들 보면 미국에서 공부 잘 마치고 미국에서 취업 잘 한 사람들 보면 다 미국에 남고요.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요, 일단. 근데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 보면은 한국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돌아갔냐면, 미국에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미국 취업하는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한국에 돌아간 사람들이죠. 한국에 돌아간 사람들 그때 특징들을 보면은, 첫째, 맨날 한국인들끼리만 모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계과 한인 학생회 제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 형들 보면은
문제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가 되면은 저는 그냥 랩의 친구들, 저는 랩에 이제 백인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랩 친구들이 야, 왜 점심 먹으러 갈래? 그러면 그래 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학교 앞에 있는 뭐 미국식 샌드위치 가게도 같이 가고 뭐 파스타도 가끔 같이 먹으러 가고 피자도 같이 먹으러 가고 막 그러면서 미국 친구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 친구들이 이 미국 내국의 정보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밥 먹으면서 야, 어디는 요새 사람 많이 뽑는 데더라. 거기 요즘 새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직원을 요즘 많이 뽑아. 뭐 이런 정보들. 그리고 어느 회사는 새로 생겼는데 인터뷰 방식이 되게 특이하대. 거기는 인터뷰 볼 때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정보가 한국인들이 얻는 정보랑 수준 자체가 달라요.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랩이 뭐 세계적인 그런 어떤 출신의 그런 사람들, 교수들이 이제 구성돼 있고 뭐 이런 정보들. 그래서 이게 미국 정부로부터 굉장히 서포트를 받고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미국 친구들이 있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내국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명문대 대학원 정도 올 정도면 집안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랩에는 삼촌이 뭐 다른 옆주에 있는 대학교에 뭐 학과장인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모임 하면은 막 미국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겠죠. 뭐 그런 좀 집안 좋은 내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보 자체가 달라요. 근데 당시 제가 한인 학생회 다녔을 때 보면은 한국인들 보면 항상 점심시간에 그 과사무실 앞에 우르르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뭐 5-6명 항상 모여 있어요. 근데 기계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자과, 화공과 뭐 다 그래요. 5-6명끼리 모여 있는데 뭐 사실 한 5-6명이 과마다 있는 뭐 박사과정 전부죠.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모여 있냐면 우르르 모여서 같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항상. 그럼 사람들 딱 차면은 야, 밥 먹으러 오자 하면서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뭐 학교 앞에 뭐 한식당도 같이 다니고 중국 음식도 같이 먹고 베트남 음식도 같이 먹고 막 이렇게 같이 먹으러 다녀요. 저도 처음에는 외로워서 그런 데를 갔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올드한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계과에 불어왔던 바람이 뭐냐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학 처음 왔던 뭐 200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미 기계과에 인공지능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거를 어떻게 기계공학에 적용할 것인가. 사실 인공지능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돼 왔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학 왔던 한인 학생의 형들이 대부분 박사과정 형들이 한국에 석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기계과 사람들은 엔진을 연구해야 된다. 기계의 꽃은 엔진이다. 자동차 엔진이다. 다 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 형들이 한국에서 석사 마치고 엔진 연구하는 사람도 많았고 뭐 한국에서 각종 기계 부품 회사에 다니다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드한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항상 자동차 엔진 얘기. 이미 시대가 아주 뒤떨어진 토픽인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기계과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에 되게 나이 제일 많은 선배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입은 뭘 연구하나?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GPU를 사용한 병렬 연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기계야? 왜 그런 거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쭉 얘기했죠. 이 분야가 되게 괜찮고 뭐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기계과 사람들은 기계를 해야 돼. 너 지금 그거
컴퓨터 사이언스나 어디 전자 쪽 애들이 할 건데 그런 거 하면은 제대로 대접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올드한 생각 가지고 있죠. 근데 결국에 까보면 이제 지금 그 십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까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형들은 다 미국에서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시대에 뒤처지고 미국 생존을 잘 못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반미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미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있는 미국 유학파들의 입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인문계 출신들 얘기해 볼게요. 인문계 출신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던 미국도 미국이고 제가 살았던 미국도 미국이죠. 근데 저는 인종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인종보다는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냉혹한 사회가 미국이다라고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그럼 인문계 출신들은 왜 인종차별이 있다고 느끼냐면은 사실 까보면 자기들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는 수학, 과학으로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오직 수학 능력, 과학 능력, 물리 능력으로만 승부하기 때문에 영어를 쓸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랩에서 연구할 때 맨날 코드 짜고 물리 공식, 수학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고 영어 못해도 생존 가능하죠. 취업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항상 실험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에 쓰는 영어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온도, 압력, 전압, 저항, 임피던스 막 이런 거는 맨날 쓰는 단어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영어가. 근데 인문계 출신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어려워요. 뭐 맨날 토론이잖아요. 막 무슨 앞으로 뭐 달러화가 어떻게 될 건지 무슨 경제학과 무슨 경제학파 무슨 출신들의 무슨 이론이 있고 막 그 맨날 말로 토론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레포트나 연구 보고서 보면 다 말이에요. 말로 먹고 사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 출신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영어에서 무조건 밀려요. 그래서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약간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인문계 쪽은 미국인들보다 실력이 몇 배가 뛰어나야지만 겨우 취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문계 유학생들이 미국 취업에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이제 영어를 좀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언론 방송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미국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떠도는 미국에 관련된 글, 뉴스 뭐 이런 거에 한글로 된 자료는 정말 부정적인 미국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쓴 책, 한국 사람이 쓴 기사, 한국 사람이 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안 돼요. 한글로 된 자료에서 좀 프리해야지만 미국이 제대로 보여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졸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된 유학 자료, 영어로 된 과학기술 자료를 영어 저자로부터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제대로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 달인 사이트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님 지금 한국 사람의 필터, 한국 사람들이 보는 반미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필터로 미국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게 본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글로벌 기업 G사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은 성과 점수를 내서 하위 몇 %는 해고를 하는데, 자, 일단 미국의 해고 문화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왜 대기업을 다녔는지는 아시죠? 미국 취업에 실패해서
처음에 박사 마치고 미국 좋은데 잘 안 돼서 잠깐 한국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한국 대기업을 다니다가 미국 취업이 돼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죠.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장 중에 달력맨이 있는 거예요. 달력맨. 이 달력맨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하는 일이 없고 쥐뿔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짬밥이 찼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달력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일 하나도 없고, 나이 많은 부장이었는데 맨날 과장들한테 가서 너는 이 프로젝트 언제까지 하고, 너는 저 프로젝트 언제까지 하고, 너는 저 프로젝트 언제까지 하고, 그때까지 못하면 와가지고 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장이 할 일입니까?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동네 아무나 그냥 어중이 떠중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부장이라고 앉혀놓고 부장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달력 들고 다니면서 그거 왜 이거 언제까지 하라 그랬는데 왜 못했어? 저는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한 이 최신 기술을 가지고 막 실험하고 연구하고 뭐 그러는 건데, 저야말로 진짜 엔지니어잖아요. 진짜 그 뭐랄까, 사회에 필요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내 위에 군림하면서 내가 한 일 언제까지 뭐 해라, 이걸 뭐랄까, 입으로만 먹고 사는 거야. 나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사람 되게 화났었고, 그 다음에 또 부장 중에 어떤 사람 때문에 화났냐면, 그 과장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부장들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신문 보고. 저는 저런 사람도 진짜 없어져야 한다 생각했어요. 소위 말하는 짬밥, 나이 찼다고 이제 그 사람들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땐 다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니네가 좀 해가지고 우리 좀 서포트 해봐, 이거잖아요. 미국은 그런 사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미국은 이런 사람 다 솎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해고 시스템은 이 미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시면요, 부장님들 구석에 앉아서 신문 보는 부장님들 없어요. 그리고 하는 일 없이 밑에 사람 쪼기만 하는 달력맨들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찾아서 미국은 해고해버려요. 아주 통쾌하죠. 깨소금이죠. 그럼 미국에서 만난 상사들은 어땠냐면 다 제가 존경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헛되이 노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력은 발견될 때마다 미국은 다 쳐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뭐 제가 생활할 때, 미국도 이제 박사 마치고 회사 들어가면 과장을 주거든요. 제가 위로 만났던 뭐 부장님들, 임원들 보면은 다 저보다 실력이 뛰어났고 나보다 어떤 분야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게 미국의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뭐 이런 거 막 부정적인 거, 이거 딱 봐도 반미적이고 미국의 안 좋은 모습만 콕콕 집어서 만든 글들 보고 영향받지 마세요. 봐봐요. 님도 미국을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서 미국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의 부정적인 글들을 모아온 걸 읽어놓고 미국을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제 채널에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정작 미국 한 번 안 가보고 정작 영어로 된 A4 한 장도 읽을 능력이 안 되면서 미국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쓴 글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필터로 미국에서 망하고 본 사람들이 경험한 온갖 미국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글들을 읽고 미국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반드시 미국을 얘기할 때는 미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로 된 자료를 실제로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해고를 할 때 따로 며칠 전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한 바로 그날 통보하거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녔던 미국 회사를 보면 해고할 때 보면은
해고를 하고 시간을 줘요. 짐 정리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뭐 제가 다녔던 회사에 해고당하신 분이 있었는데 해고당하기 한 2달 전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2달 후에는 이제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면접 볼 준비를 하죠. 그리고 해고 당하면은 돈을 좀 줘요. 보통은 회사 오래 안 다닌 사람들은 뭐 1년 미만으로 얼마 안 다닌 사람들은 한 3개월치 월급을 줍니다. 나갈 때. 그리고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6개월치 월급을 줘요.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 취업을 하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 한국과 다른 게 취업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한국은 어디 한번 잘리면 거의 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디 한번 잘려도 금방 또 다른 데 취업이 됩니다. 미국은 보통 한 3개월 안에 미국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는 사람 있고 실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뭐 면접 보면은 웬만한 데 3개월 안에 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3개월 월급 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날 한 직원이 출근해서 확인해 보니 그 전날 소리 소문도 없이 해고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인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턴 같은 거, 계약직 같은 사람들은 원래 계약 조건에 언제 잘려도 뭐 별로 이렇게 뭐 규제할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들은 그냥 뭐 일단 뭐 몇 달 계약으로 왔다가 성과 별로면은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턴 하지 않고 정규직을 해야겠죠. 인턴은 보통 직장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임시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인턴 혹은 계약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쉽게 해고되겠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잡은 사람들과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본 적 있었거든요. 어떤 한국인 개인 방송 하시는 분이 뭐 미국의 해고 시스템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20대 분이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책상이 없어지고 그냥 바구니 하나 주면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다고. 미국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인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 영상 다시 들어가서 다른 영상 봐보세요. 거기가 뭐 세계적인 회사라고 막 하지만 저는 미국 회사 다녔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인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턴으로서 경험한 걸 가지고 미국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미국 사회가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에 떠도는 자료라는 게 결국 다 그런 거예요. 저처럼 미국에서 정말 정규직으로서 대기업에 이렇게 노멀하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 방송을 하지 않아요. 개인 방송은 솔직히 조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좀 대기업 다니고 뭐 교수하고 이런 사람들은 개인 방송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먹고 살 게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인 방송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하냐?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 붐이 막 일었을 때 막 주변에서 막 갑자기 유튜브로 엄청 돈 번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타트업 개념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한 건데 유튜브 막상 돈이 안 돼요. 유튜브가 정말 뭐 채널 몇백만 되는 사람 많이 벌겠지만 저처럼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은 돈 많이 못 법니다. 저 뭐 한 달에 뭐 한 한국 돈으로 뭐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언더로 벌 때도 많고요. 5만 원은 좀 넘어서 벌 때도 있고요. 근데 제 연봉을 생각하면 제 시간 투자한 거 생각하면 한 달에 5만 원 벌면은 저는 이 채널 관둬야 맞죠.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저를 고마워해주고 제가 이렇게 올리는 정보들에 감사해하고
저를 성원해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다 보면 악플러도 계속 나타나죠. 그럼 정말 그때는 때려치고 싶어요. 아,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내가 1시간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보다 저 같은 사람은 뭐 여기 실리콘밸리 사니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같은 거 이런 데다 뭐 1시간 컨설팅 해주면 저는 수백 달러 벌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될까? 돈 벌리면 그게 맞죠. 하지만 제가 유학을 준비했던 시절에 이렇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후배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왜 스트레스 받냐면 유학을 정말 갈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미국 주식 투자하려고 유학 전혀 관심 없는데 저를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유학 갈 것처럼 막 하면서 어느 회사 어느 기술이 좋아요 막 하는데 뭐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댓글 읽어보면은 유학 갈 마음 없어요. 미국 주식 하고 싶은데 주식 하려면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기술 모르니까 나한테 와서 보면서 막 유학 갈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많고 유학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한국에서 한 고등학교 정도 마치고 혹은 전문대 정도 마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유학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야. 근데 구독해 보시는 거는 뭐 자기 맘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겪은 일들 얘기하잖아요. 뭐 그거에다 악플 달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채널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요. 방향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막 내 생각과 그 내 흐름을 막 딱딱 끊으면서 정말 나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괜히 자기들이 내 말을 딱딱 끊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정말로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택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한국에서 여기 떠도는 카더락, 소위 말하는 그 카더락하는 통신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까보세요. 스펙 까보세요. 그러면 정작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없어요. 대부분 그냥 뭐 어학연수 정도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미국에 대한 막 미국 좀 안다고 뭐 인턴 정도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쓴 글들이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글들은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면 걸러 들으세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의 단점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에서 막 떠도는 걸 너무 믿어요. 근데 인터넷 시대는 조회수예요. 클릭수. 그거 가지고 광고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자극적인 내용. 봐봐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인 중에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10%대 90% 정도 확률이라 뭐 분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모습보다 미국의 안 좋은 모습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돈을 버는 전략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런 짓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드리면 한국말로 떠도는 미국 정보는 대부분 미국에서 어학연수나 인턴 정도 한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미국 사회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직장생활 했다는 사람들 보면 결국 한국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미국을 향한 분노 섞인 부정적인 글들의 집합체다. 그래서 결국엔 한국말로 된 자료를 님이 접하게 되는 순간 미국에 대한 공정한 자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최근에 제가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살기 힘든가를 한국 공영방송이 다룬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한 그 집안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의 한 초등학생 부모인데 학교를 갈 때
아이한테 방탄 가방을 매게 하고 본인이 부모가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총을 차고 권총을 그 허리춤에 차고 아이를 등교를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자가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총을 차고 아이를 등교시켜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그런 데가 있다고 저는 들어도 봤어요. 어딘지 알아요. 근데 그게 미국 사회 전체 100으로 보면 가장 하위의 한 1%의 사람들이 사는 극단적으로 힘든 동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 공영방송이 보도하면서 미국이 막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도하는 거야. 저는 그런 동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그게 일상이 아니에요. 저희 동네 애들은 그냥 밖에서 안전하게 뛰어놀아요. 동네가 안전해요, 굉장히. 자, 그러면 왜 자꾸 그런 방송을 한국이 하느냐? 한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 나가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의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요. 인구가 절벽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한국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낳지 않는데 한국 인구는 급속히 줄어드니까 젊은이들이 미국 가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하위 1% 사람들이 살 것 같은 아주 못 사는 동네만 카메라를 들고 자꾸 가서 미국의 최악의 모습들만 담아가지고 한국에다가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막 대중 미디어로 뿌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파간다예요. 한국의 정치권에서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너네 한국에 살아라. 한국이 최고다. 미국 가지 말아라. 미국 가면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경험한 거. 그거를 믿고 실제로 경험할 수 없다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한 얘기를 들으라는 거죠. 왜 인터넷에 그냥 떠도는 거를 보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으세요. 그 인터넷 시대는 조회수 클릭수라니까요. 온갖 부정적인 얘기 해가지고 조회수 빨면 돈 벌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영향받지 마세요. 마지막 문장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정말 이 정도로 냉정한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완전 부정적으로 과장된 프로파간다를 보시면서 님이 지금 세뇌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와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한국 가면 창창한 좋은 자리가 있지만 그걸 마다하고 미국 사는 거예요. 미국이 더 좋아요. 그 팩트예요. 근데 자꾸 이런 거를 젊은이들이 알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자꾸 미국에 넘어갈 꿈을 꾸게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 플러스 인터넷 시대에 돈 버는 자극적인 방송 트렌드 플러스 한국 사람들 특유의 부정적인 마인드 플러스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미국을 향한 분노, 이 모든 것이 합작품으로써 한국의 모든 미디어에서는 미국이 반미로 보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